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설 명절 전후로 영상을 많이 쉬게 되었었는데요. 설 명절 전에는 좀 밀린 일들이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는 좀 늘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유튜브를 지금 6년씩이나 하고 있는데 조금 안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하지? 뭘 하지? 이렇게 하다가 좀 시간이, 전 영상을 올린 지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열흘 좀 넘었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다시 합니다. 이게 6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유튜브 하는 분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에서 2000까지 해서 무사고만 해서 사진 있는 것만 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빨리 팔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딜러들 보는 첫 번째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LF 소나타 디젤입니다. 디젤이 요즘에 정말 많이 안 나가거든요. 성능 보면은 깔끔합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 종합 검사 날짜도 올해 8월 20날까지 좀 남았고, 사고도 딱히 없는데 조수석 문짝 하나만 판금 이렇게 있고, 미세누유도 딱히 없고, 시동도 제가 꾸준히 걸어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없고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게 들어온 날짜가 지금 7월 7일인데 제 성능 받아도 똑같이 나올 거고, 혹시라도 똑같이 안 나오면은 다 손을 봐갖고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디젤이라서 계속 밀렸습니다. 키로수는 12만 9천 탔고, 그 다음에 연식은 2015년 7월씩. 이게 만약에 휘발유 스마트에 이 금액이었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근데 디젤이라서 저렴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빼고요, 이거를 경기도까지 해서 소나타 LF 해서 2.0 스마트를 했을 때, 스페셜 넣고 이렇게 해봤을 때, 휘발유로 봤을 때 키로수를 10만에서 14만, 15만 사이로 잡으면은 매물대스는 3대가 나오는데 금액은 1000이 되던가 870 은색 쥐색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디젤이라서 지금 싼 거예요. 이거는 없고, 뒤에 사고가 있죠. 이건 누유도 있고 원동기 불량이고, 그래서 싼 겁니다. 제 거는 디젤이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옵션으로 따지면은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키 있고, 전동 시트, 그 다음에 허리가 나오고 들어가는 버튼 있고, 휠도 이런 모양의 이쁩니다. 한쪽은 솔직히 조수석 쪽이 휠 스크래치가 여기 앞쪽에 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버튼도 그렇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통풍은 없지만 운전석, 조수석 열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있죠. 프로토 에어컨 있고,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운전석 오토, 사이드미러도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잘 있고 그렇습니다. 시트 상태를 보면 뒤에 엄청 깨끗해요. 실제로 보셔도 깨끗합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고요. 늘어난 것도 없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핸들 쪽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핸들도 실제로 보면은 깔끔하다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외판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금액은 제가 820에 매입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서 800에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등취득세 7% 잡으면은 아마 모자르진 않을 것 같고요. 56만원. 이제 올해부터 공채 안 받는 부분이 좀 이제 확대가 돼갖고 56, 그 다음에 800, 그 다음에 매도비가 저희 매매 단지만, 옆에 간석 매매 단지도 그렇고 쌉니다. 33이에요. 요즘에 44만 5천원 막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33이고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제 차니까. 그 다음에 제 차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먹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라는 식으로 해갖고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안 받는 데도 있겠죠. 아무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한 많이 나와야 8만원? 이럴 거예요. 그러면 다 해서 900이 안 되는, 등록까지 다 해서 수수료 안 받으니까 다 포함해갖고 보험료 빼고 897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는 전국 그 도서 지역 빼고 내륙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무료 탁송까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들어온 날짜 빼고는 디젤이라서 안 나간 거지, 차는 엔진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문의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차를 이제 특별하게 한번 보여드려 봤고, 이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수수료 안 받는 차는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무슨 혜택이 있어야지 할 텐데, 수수료도 안 받고 하는 게 어딨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팔면은 10만원 20만원 받습니다. 이 차를 소유하고 계신 주위 동료분들한테 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윈, 그리고 저도 그냥 용돈벌이식으로 주위 분들도 도와드리고 연결해드리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뭘 볼까? 이게 들어온 지 광고 등록선이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겁니다. 터보 스타일, 요거는 사진이 아직 제대로 안 올라왔고 성능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성능 있는 걸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키로수가 좀 있는 편이고 LPG라 조금 제 성향이 약간 맞진 않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 순서는 오늘 아니고 잡히는 대로 들어온 날짜 순으로 한번 볼게요. 자,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지만 이런 이제 대형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차라든가 회사에서 혼자 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소개를 해드렸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합검사 날짜가 올해 10월 7일까지 앞뒤로 한 달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렌트 이력은 있고, 그 다음에 사고는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2륜의 프리미엄이야. 4륜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없고 다 없습니다. 깔끔하고, 여기 점검자이글란 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요거 막 엔진 소음이라든가 뭐 등등의 리어 패널이라든가 사이드 멤버 좌 뭐 우 해갖고 위에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보고 여기 글씨들은 다 안 보시고 그냥 여기 양호인 것만 보시고 이거는 그냥 잘 모르니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뚜렷이 잘 보다 보면은 보입니다. 어렵게 막 영어로 적어놓거나 한 부분이 아니라 다 한글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거고, 들어온 날짜가 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 금액 한번 뽑아볼까요? 1630에 드릴 수가 있고요. 곱하기 이거는 과표가 어떨진 모르겠는데 일단 7% 잡아도 좀 모자르면은 그때 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114.1은 빼고요. 더하기 1630 매도비 33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6만원 7만원 나올까? 그냥 대충 한 7 잡아볼까요? 그러면 다 해서 뭐 보험료만 빼고 다 해서 1784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봤죠? 뒤에 라이트 뭐 이렇게 생겼고 깔끔합니다. 뒤에 H트랙이 이런 거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 축구방,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뭐 그런 거는 빠져 있습니다. 핸들 보면은 크루즈는 있어요. 근데 반자율 주행 그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블루링크 신청하면은 원격 시동 뭐 그런 거 다 되는 거고, 일단은 기아봉 주변을 봐야 되는데 두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아봉 밑에가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에코, 스포츠 뭐 바꿀 수 있는 거, 오토홀드 누르면은 차가 D 드라이버 있다고 하더라도 빨간불에서 앞으로 안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통풍 있고, 그 다음에 블루링크 버튼, 맵, 내비,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메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는 거고, 기본 옵션도 나름 괜찮습니다. 뒷자리 열선 있고, 앞자리 전동 시트, 조수석 쪽 밀고 당기고 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리어 커튼도 있어요. 뒷유리에 커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볼륨 조절하는 거 다 있고, 12V 단자 뭐 이렇게 등등에 다 있고, 이게 DH라든가 G80이라든가 휠 스크래치가 심한 차들이 좀 많은데 이것도 역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구매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돈을 입금하시거나 계약하시기 전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시동이 어떤지 제가 책임지고, 뭐 수수료를 안 받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차가 문제가 있으면은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우라고 수수료를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윈윈윈 하는 거지만 저도 나름 제 동료 거를 제가 중개해갖고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뒷자리도 깨끗하고 그래요.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동영상 카카오톡으로 FHD 60프레임 화질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뭐를 볼까? 단순 백판넬 트랙스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 이게 내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내비는 돈을 좀 어느 정도 내야지, 쉐보레에서 해야지 될 수도 있고, 축구방 있고요. 휠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좀 심한 편입니다. 저 휠 스크래치가 이게 차를 구매한다라는 게, 엔진 미션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 적당할 때가 많은데, 휠 스크래치라든가 타이어 트레이드로 인해서 구매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될 때가 뭐 사실 제 경험상 많아 보입니다. 뒷자리 뭐 깨끗하고 한데, 휠은 복원하려면은 좀 이제 귀찮아요. 할 수는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좀 지저분하죠. 뒤에도 깨끗해 보이진 않습니다. 멀리서 봤는데도. 그래서 이건 빼고, 자 이건 어떨까? 자, 일단은 세로 그릴입니다. 그리고 내비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 스마트 키는 조금 해져 있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올해 8월, 그 다음에 뒤에만 단순이기 때문에 HG 그랜저 치고는 싸고 등급이 좀 낮긴 합니다. 3000cc 안쪽까지 먹은 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또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썬루프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들어온 날짜는 1월 16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막 10월, 9월, 심지어는 작년 5월 뭐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차 구매를 하시기 좋을 확률이 올라가려면은 이 날짜가 일단은 중요하고, 점검자 의견란 이걸 또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너무 싼 것과 비싼 축에서 되도록이면은 가운데 가까운 금액대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싼 쪽으로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구매자 입장으로 보면은 키로수 10만 이하로 타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액이 좀 부담이라, 그래서 한 단계 낮추긴 싫은 게 저도 제 마음이 그런데, 너무 유튜브에서 뭐 싼 것도 많이 나오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그 차를 팔기 위해서 목적이 그 영상을 제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많은 딜러들이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차로 팔아야 돼요. 남이 갖고 있는 차를 알선 수수료 받고 중간 마진 넣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 뭐 예를 들어서 매입해갖고 이 차 괜찮습니다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갖고 판매를 하면은 돈이 별로 안 돼요. 영상 만든 그 수고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빨리 팔면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진 뭐 많이 남던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K9이라든가 뭐 제네시스라든가 등등,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은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제 말이 본인 띄우려고 하는 멘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딜러들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의미가 남의 차를 알선해갖고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이 커요. 본인이 갖고 있는 차를 갖고 나와도 문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빨리 나가고, 문의가 온 걸로 그러면은 손님분들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차 한번 들어오면은 연락 주세요, 혹은 다른 차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해갖고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고차는 영업이 아닙니다. 장사예요. 영업은 꾸준히 이미지 마케팅을 해갖고 꾸준히 그 업체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차라는 거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잊혀지고 새로운 그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류모닝이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싸진 느낌이 약간 들어요. 올류모닝 럭셔리에 96,000km 한때 엄청 비싸게 팔 때는 요게 한 400 후반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요즘에는 한 전반적으로 올류모닝이 한 50 정도 떨어진 느낌이 되지 않을까, 럭셔리인데. 근데 이제 럭셔리라고 하더라도 프루토 에어컨이 있는 게 있고, 수동 돌리는 에어컨이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건 돌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 게다가 또 키가 핸들 열선이 있어요. 더 뉴모닝으로 가면 핸들 열선 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키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럭셔리가 아니지 않나? 라고 해갖고 검색을, 이거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이거 어느 매매단지 가시든지 기본값의 빵원을 꼭 보셔야 여러분들께서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차로 그 차를 보러 갔는데 차는 있다, 근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다거나 아니면은 팔렸다 라고 한다면 다른 차를 보시게 되시면은 중간에 마진이 남는 게, 이렇게 50만원을 설정을 해놓고 저장을 누르면은 이 딜러 전산의 전체 금액이 싹 다 50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도 깎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차량 사양 조례를 한번 해볼게요. 디럭스 스페셜이죠. 럭셔리가 아닙니다. 럭셔리인 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뭐 딜러들이 뭐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핸들도 조금 많이 해져 있죠. 이건 빼고 싼 맛에 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래도 아무리 싸도 좀 깔끔한 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올류 소렌토 보겠습니다. 쫙 밑에 내리면 들어온 날짜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지났고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기 히터 보죠. 이거 저도 제가 올류 소렌토를 갖고 있거든요.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라 뭐 이제 리콜 통지문 뭐 그런 게 왔는데, 전기식 보조 히터 관련 리콜 뭐 한다, 뭐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받으세요 라는 개념으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세 달 전인가 온 것 같습니다. 아직 받진 않았어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자, 뭐 없고 렌트 이력도 없고 깔끔하고 58,000km, 키로수가 엄청 짧아요. 종합 검사 날짜도 올해 8월 11일까지 좀 여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정품 랩이 있고 노블레스 스페셜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시트가 검정이라는 게 무조건. 뭐 특별한 버튼은 없고요. 뒷자리 엄청 깨끗하네요. 그리고 워크인이 있어요. 올류 소렌토인데 이게 없는 차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에어백 사방에 있고요. 이걸 두 개나 했네.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 뒷자리 레바 해갖고 뒷자리 2열 폴딩이 된다. 워크인 버튼 있고 휠 스크래치 조금 있네요.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 어라운드 뷰 뭐 그런 건 없고요. 어라운드 뷰가 없다라는 거는 JBL 사운드 패키지도
세트니까 빠져있다는 거고 뒷자리 열선 버튼 있습니다. 금액은 1780. 키로수가 짧으니까요. 안개등도 4발짜리. 연식도 올류 소렌토 치고는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통풍, 열선, 양방향, 조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1760 곱하기 7 프로 123 더하기 1760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3-4만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4 잡으면은 1920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올리소렌토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능부터 검사 날짜는 3월 18일까지로 조금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 사고는 없고요. 없고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들어온 날짜 좋겠죠. 1월 14일 좋습니다. 키도 2개가 있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밑에 발바지가 이제 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버튼도 있고, 워크인 버튼도 있고, 뒷자리 깔끔합니다. 거의 안 탄 것 같이 깔끔하고, 하이패스 룸밀러, 메모리 시트 있고, 휠 조금 쓸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370짜리입니다. 부식이 있는지 누유가 있는지 파손이 있는지 제가 꼼꼼하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썬팅은 진한 편은 아니고 너무 없지도 않고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스마트키 있고요. 통풍, 운전석, 조수석 통풍 있고, 요거는 350까지. 요거는 대형 고급 세단이고 330이면은 이제 타이밍 벨트 방식이 고강력 벨트가 아니라 체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8%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왜냐면 과표가 이렇게 신차 가격이 좀 높았던 차는 7%가 모자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8 더하기 350, 그 다음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이게 16만 4천입니다. 연식은 2009년식이고 대충 한 10만원 잡겠습니다. 요즘에 좀 성능 책임 보험료가 작년 한 중후반 선에서 좀 올랐습니다. 다 해서 그래도 421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 보험료가 조금 나오면은 조금 나온다, 좀 더 나왔네요 라고 하면 더 나온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니까. 게다가 또 움직이시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먼저 찍어 드립니다.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은, 여러분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거, 차 구매하고서 좀 별로인 부분이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가 미연에 커트를 다 시켜 드릴 겁니다. 제일 최근에 들어온 거는 아반떼 MD 640만원짜리 입니다. 키로수는 10만이 안 되는 98,000km, 연식은 11년식의 12년형, 뒷자리 열선 있고 스마트 키가 있는, 엄청 깨끗하네요. 복원했나봐요. 원래 여기가 좀 잘 해지거든요. 깨끗합니다. 가죽 시트.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매립하면 됩니다. 한 30 정도면은 여기다가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 있고, 후방 카메라는 전에 있었나 보죠.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뒷자리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있고, 핸들 덜거덕거리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거 돌리는 거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았었나 봐요. 자국이 남았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가 올해 7월 13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도 없고 깔끔합니다. 없고 핸들 유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 27만원짜리 수리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싸게 하면 17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리콜이 된다고 해요. 커플링 이제 현대 블루엔즈에서 해준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히 수리가 될지는 몰라요. 이 때문에 요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콜 구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차주분한테 얘기해갖고 저거 수리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미리 아셔야 될 부분은 아셔야 된다. 저게 체크가 안 돼 있는데도 덜거덕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620 곱하기 7% 하면은 42만원 정도, 43 들어가고 620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한 6, 7만원, 6만원 잡아보겠습니다. 702만원 정도로 다 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다. 타이어 트레이드 다 좋고, 여기 조금 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밑에 긁혀 있는지도 보고 사이드미러 작동 잘하는지 깨져 있는지도 보고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미리 알고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해 주시고 수수료를 안 받는다라는 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는 더 럭셔리 그랜저입니다. 330인데요. 이 차를 갖고 계신 지금 강용자 다른 분이 갖고 계셨나봐요. 그렇다면 카니발 R 12년식이 아니다 보니까 요게 지금 4등급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뉴 SM5 플래티넘 흰 색깔 한번 볼게요. 타이어는 엄청 달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휠 스크래치도 좀 있고 하다 보면은 저것 때문에 구매를 못 하시는 경우가 좀 덜어 있거든요. 대충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사 날짜는 아주 여유가 있고 없고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리콜 안 돼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돼 있으면은 뭐 되면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드론 날짜도 좋고 한데 휠이랑 타이어가 좀 아쉬워 보여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한번 맡겨 보겠습니다. 강력 추천까지는 아닌데 저것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조금씩은 있어요. 이렇게 사용감들이 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없고 한데 금액은 좀 괜찮고 키로수가 또 좋아요. 83,000입니다. 뒷자리도 나름 깔끔한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사용감은 있지만 쓸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내비는 핸드폰 내비 보시고 후방 카메라는 따로 그냥 뭐 17, 20 정도 그 정도 하시면은 위에다가 내지는 앞에 모니터로다가 달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있고 조수석은 이 레버를 당겨서 앞뒤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이 차의 장점은요. 금액이 SM5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200~300으로 구매를 많이 하실 텐데 좀 심리적인 저항선에서 조금 위에 있긴 해요. SM5 신형을 보시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요거를 다 해서 보면 370에 7% 잡고 259,000원 25 그냥 내려보고요. 370 매듭이 33 성능 책임 보험료가 대충 한 4만원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432만원에 다 해서 보험료 빼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식은 12년 8월식으로 SM5 신형치고는 연식이 좋은 편이고 키로수도 다 좋고 SE 플러스이기 때문에 스마트 키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인데 이 버튼들이 잘 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비만 좀 없다라는 것만 감안해 주시면은 나름 괜찮은 선택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인기 있는 또 흰색이니까 무난한 흰색이니까 썬팅도 뭔가 적당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문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포터2를 구매하실 때 5,600으로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동입니다. 색깔은 흰색이고 연식도 12년형이기 때문에 뭐 수도권 돌아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동인 게 조금 아쉽고 하지만 키로수가 또 10만이 안 넘어요. 그래서 싼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판도 다 해놨습니다. 이쪽도 해지지 않았고 찢어지지 않았고 열선, 운전석 열선, 그 다음에 안개등 버튼 수동입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는 아니고 수동 사이드 미러 방식입니다. 후방 감지 센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나름 깔끔한 상황이 아닐까. 수동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은 12년형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싼 맛에 수동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540 5%예요. 화물차는 5%입니다. 이전비가. 그래서 27만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540에 성능 책임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한 5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605만원에 다 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문의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보고 제가 중간에서 제가 책임지고 제 이름을 걸고 소개해드려도 되는가를 안 봐드릴 게 아니에요. 봐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엘리 한번 볼까요? 아반떼 HD. 키로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연식은 10년, 9년 말 그게 아니고 8년이긴 한데 키로수가 66,000이면은 오랫동안 탈만하고 라이트도 나름 적당해 보이고요. 휠 스크래치도 없고 뒤에도 깔끔하고 가죽입니다. 깔끔해요. 하이패스도 있고 열선도 있고 럭셔리겠죠. 그 다음에 뒤에 후방 감지 센서에 거리를 또 나타내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가 있고 그러네요. 썬팅은 없어요.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키로수 짧으니까 이런 게 키로수 15만에 뭐 2010년식 아반떼 HD 보시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키로수 짧으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무조건 좋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봐드리겠습니다. 썬팅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현명하게 사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370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곱하기 7 프로 25만원 좀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거의 맞지 않을까 싶고 올해부터 이제 공채가 다 이제 면제가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7%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70에 33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가 성능 책임 보험료 한 2만원 잡겠습니다. 2만 몇천원? 넉넉히 3만원 하면 다 해서 430에 431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반떼 HD가 명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장고장도 좀 덜하고 시트 복원 때문에 이 가운데를 좀 오려갖고 복원을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버튼들도 깔끔합니다. 먼지들도 막 엄청 껴있고 막 담배 냄새 나고 막 그러면은 저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다 걸러드릴 거고 엔진, 미션 튀면은 뭐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면은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요청해 주신 분은 움직이시지 않고 그런 걸 제가 다 봐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좋으면은 좋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계기판 이거 뭐야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조작이 되면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몇 푼이나 더 벌자고 그런 감수를 하지 않습니다. 앞유리에 돌빵이 있는지 사이드미러 작동 잘 하는지 등등 다 봐드릴 겁니다. 아반떼 HD가 또 있네요. 요것도 390 아까 것도 390입니다. 가격은 똑같으니까 똑같겠죠. 키로수 이것도 짧습니다. 86,000 뒷자리 깔끔한 편이고 앞자리도 사용감은 있지만 봐줄만 합니다. 성능을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말까지 내년 8월 14일까지 여유가 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없고 뭐 없고 운전석만 휀다 교정이 이렇게 밑으로 빼놓은 게 있긴 한데 뭐 경미한 부분입니다. 들어온 날짜는 11월 29일로 이제 2달 됐네요. 아까 거 같은 경우에 성능을 안 봤나? 자, 검사 날짜 또 좋고요. 그리고 거의 뭐 흡사한 느낌입니다. 조석 쪽 휀다 하나 있고 뭐 없고 뭐 없습니다. 비슷하게 11월 달에 들어오긴 했어요. 둘 중에 뭐 괜찮은 거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짠짠. 윌머닝 디럭스 스페셜 490에 베이지 흰색은 아니고 베이지입니다. 휠이 또 엄청 깔끔하네요. 여기 뒤에 테두리가 있으면은 뒤에 사고가 없었던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뭐 내비게이션도 다 있고요. 핸들 열선 있어요. 에어백도 측면에 또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프로토 에어컨은 아니지만 블루투스는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 핸들이 여기 버튼이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다가 무선 카팩 껴놓으면은 나름 음질 들어줄만 해요. 지방 탁송 갈 때마다 합니다. 그 무선 카팩으로 잘 듣고 합니다.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도 다 있고, 측면 뭐 B필러에도 있고 에어백 있고 뒷자리도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요건 이전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470 더하기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한 5만원 4만원 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다 해서 507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열선 있는 게 매력적이죠. 사모님 다 해서 500에 차 사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휠도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키만 2개 있으면 베스트인데요. 스마트 키는 아니었어요. 깔끔합니다. 500에 와이프 사줄 차 추천입니다. 와이프를 뭐 i30라든가 아반떼 쪽으로 사줘도 되고, 아니면 뭐 진짜 운전 좀 익숙해지면은 큰 차를 처음부터 그 남편이 줘갖고 큰 차가 더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의 가치관마다 협의하시는 그런 부분마다 정답은 없습니다. 뭐가 더 낫다 이런 건 없어요. 다 팔리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을 만한 차가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건 키로수가 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면은 9만이 안 됐으니까, 게다가 1500이 안 되니까 보면은 내비는 없어요. 뭐 달면 되는 거고, 한 30이면 돼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있고,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 뒷자리 열선도 있고, 먼지는 조금 있는데 그 실내 클리닝 조금 해주면, 손세차 한번 맡기면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옵션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내비가 없어서 좀 별로다, 박으면 돼요. 30이면 박습니다. 아니면은 후방 카메라만 따로 달아서 하든가, 내비는 핸드폰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흰색 깔끔합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요거는 지나 있습니다. 근데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뭐 없고, 여기 오일팬 쪽에 누유 있는데 이건 한 9만원 11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 그 다음에 뒤쪽 조금 단순 교환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엔진 관련 리콜 이렇게 돼 있는데, 돼 있으면 좋은 거고 안 돼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들어온 날짜 나쁘지 않아요. 저번 달에 들어왔습니다. 뒷자리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경유라서 접근하실 분들이 좀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유추해서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1870 곱하기, 이거는 8%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149, 과표가 높을 것 같아요. 1870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 요건 좀 셀 것 같은데 20 잡아보겠습니다. 2072만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성능이 검사 날짜는 4월 30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뭐 없고 그냥 본넷 정도, 그러니까 앞범퍼 본넷 뭐 도색 정도 있지 않을까. 근데 8월에 들어왔네요. 이런 거는 좀 그런데, 제 차도 LF지 않습니까? 이게 디젤이라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싼 맛에 타실 수 있겠죠. 이게 뿔은 솔직히 제 가치관 성향에 맞지 않긴 합니다. 베이지 색깔이 이걸로 보여지고요. 약간 이제 카라멜 색깔로 보여지고, 선루프 있고 그렇습니다. 디젤의 수요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리고 4륜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니까 옵션 좋은 겁니다. 통풍 무조건 있겠죠. 전방 감지 센서, 자동 주차. 키는 하나일지 두 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고 메모리 다 있을 겁니다. 있죠. 뒷자리 열선, 핸들 열선 다 있고 차선 이탈, 축구방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핸들에 이제 크루즈만 있고 핸들 이제 스티어링 모드 바꾸는 거 있습니다. 이게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성능 보면은 검사 날짜 올해 12월 26일까지 여유 있고 뭐 없고 뭐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가 10월 24일. 좀 커트라인이긴 한데 경유니까 좀 밀렸을 수 있다. 게다가 뿔이 또 호불호가 좀 있을 수가 있고 아예 흰색이면 더 잘 나갔을 텐데 좀 약간 베이지가 들어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밑에 이 네 자리 숫자가 차량 번호예요. 뒷자리 네 자리.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회를 해보시면은 제 사이트 클린카즈.com 여기 내려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주소창에 클린카즈.com 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제 사이트가 떠요. 그래서 국산차 검색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상세 검색 열기 한 다음에 차량 번호를 찍으시면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오늘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800에 자 820에 매입했는데 800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깔끔하고요. 휘발유랑 아까 비교했을 때 아까는 좀 약간 누유 막 심하고 그랬던 휘발유가 이 비슷한 금액이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고 이건 문제가 없는데 디젤이라는 이유만으로 엔진도 깔끔하고 미션 튀는 것도 없고 한데 디젤이라는 이유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있지만 빨리 현금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판매가 돼도 알턴니가 좀 빠지지 않을까. 전국 무료 탁송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7, 8에 56이니까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7만원 잡았을 겁니다. 아까 대충 9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LF 소나타 깔끔한 차량을 엔진 진짜 받아보시면은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경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괜찮네 라는 생각을 떨림도 옛날보다 옛날 뭐 거의 화물차스럽지 않았습니까? 괜찮아요. 매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수도권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여기 EVGT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괜찮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도 있고 전동 있고 그냥 깔끔하다. 키도 2개 있습니다. 제가 보유를 2개를 하고 있어요. 문의를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썬팅도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랙박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댓글 문의보다는 개별적으로 문자보다 카톡보다는 전화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딜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